어서오세요. 만만세의 속닥속닥입니다. 오늘도 음악학원을 마치고 바로 달려와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4회차 수업을 마쳤고요. 후기를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러 급하게 왔습니다. 약간 편안하게 이렇게 할까요? 최대한 편안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바로 후기를 하면은 사실 알려드릴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더 이따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오면서 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적어왔는데 오늘 수업 들을 때 해주셨던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진짜 마음에 깊이 와 닿았거든요. 하나는 안정과 불안정이 텐션을 만든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리듬이 있대요. 제가 지금 배우는 단계가 리듬을 만드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걸 보실까봐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너무 왕초보라서 어쨌든 리듬을 만드는 걸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완전한 리듬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박자를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에 변수를 줘서 불안정성을 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리듬을 들으면 되게 조화롭다고 느껴져요. 저희가 평상시에 듣는 익숙한 음악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합쳐서 텐션을 만든다는 느낌이 결국에는 우리도 살면서 안정적인 거하고 불안정적인 거를 같이 밸런스 있게 가져가면서 삶의 텐션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운이 되게 길게 남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변수를 어떻게 만들까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거를 또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리듬을 과감하게 탁 이렇게 비우면서 근데 그 부분을 가르치실 때 뭔가를 비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 들리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비우면 다른 게 들린다. 제가 이렇게 멋지다 유유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한 달의 약속을 가득 차게 안 잡는 이유가 좀 사람 만나는 거를 비워두거든요. 저는 차라리 외롭게 좀 해가지고 제 안에 있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비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비우면 다른 게 들린다. 진짜 다시 말로 뱉어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진행했냐, 진행한 거 조금 들려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진짜 들려드리기에 너무나 들려드릴 게 없어요. 오늘 만들어 본 거를 살짝 틀어볼까 하는데 저작권 때문에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 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주신 샘플 곡에 원래 있는 팝송이에요. 원래 있는 곡에 보컬 부분만 주셔서 그 밑에 이제 리듬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로 다른 악기들도 얹어서 제가 편곡해보는 게 이번 숙제고 지금은 리듬만 얹혀놓은 상태인데 그 리듬을 이제 제가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들려드릴게요. 이게 너무 수줍은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별거 없어요, 아직. 이렇게 로직을 사용해서 배우고 있고요. 진짜 단순하죠? 저 여기서 더 변수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미치겠네. 선생님이 수업 중에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 흑역사를 많이 만들라고 지금 제가 스스로 제 흑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4회차까지 해본 것입니다. 제가 발전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급하게 마이크를 켰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후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요새 요 책을 읽고 있어요.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이 HSP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서 이 얘기를 다음 주제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다 읽었어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읽었을 때 HSP는 확실한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저 사실 북어이크에서 이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이 독서 모임 하고 싶어요. 근데 HSP들끼리 만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우리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방구석은 아니지만 제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주저리 걸을 뿐인데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어쨌든 HSP들과 만나서 조금 고충도 들어보고 또 HSP들은 여기도 나오거든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았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각자 찾은 방법은 무엇일지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제가 한번 여기 앞부분에 보면 나는 얼마나 예민한 사람일까에 해당하는 23가지 질문이 있어요. 근데 다 읽어드리면 좀 그렇고 제가 몇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뭐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보시면 저는 읽으면서 그러니까 일단 저는 23개 다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읽으면서 이게 잠깐만 미안해요. 나요. 나요. 아무튼 나요. 그 계속 들어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 헤드셋에서 소음이 나가지고 이렇게 끼고 있기 힘들다고 좀 또 투덜투덜 거렸었는데 학원에 가서 실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배웠습니다. 그 개인 조절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지금 소음이 하나도 없어졌고 아마 이제 편집해서 내보낼 때도 소음이 좀 더 없는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다시 1번 나는 주위에 있는 미묘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서 약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약간 상황적인 거. 그리고 2번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 안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4번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 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숨어 들어가 자극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이죠? 제가 지금 자극을 진정시키고 있죠, 혼자. 그리고 6번 밝은 빛, 강한 냄새, 사이렌 소리 같은 것들에 의해 쉽게 피곤해진다. 정말 피곤해집니다. 22번 경쟁을 해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하거나 소심해져서 평소보다 훨씬 못한다? 완전 접니다. 제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확실히 예민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HSP의 3가지 특성 짧게 얘기해 볼게요. 3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초감각. 신경계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날이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각 처리 기관이 스펀지 같은. 그래서 주변의 모든 자극을 흡수하려는 습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HSP들의 이러한 초감각은 항상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정보들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안락함과 뭔가 평온을 추구하는데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웰빙에 관심이 많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편에 속한대요. 이게 다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2번째가 초감정. HSP들의 민감성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굉장히 깊고 강하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차단시키고 조금 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고 저도 이런 사람들은 차단하고 통제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친구한테. 저는 피곤할 때 사람 안 만납니다. 제가 해코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지키려고 안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 에너지가 없을 때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잡으면 제가 해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3번째가 제가 좀 고민했던 건데 신미양.
HSP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주관과 잣대가 강하며 호불호 또한 분명합니다. 이는 미적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적 감각에 그렇게 주관이 있나? 이거를 저 스스로 잘 모르겠어가지고 막 그렇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종합적으로 HSP로서의 삶이란 자신을 정성껏 케어하면서 사람을 가려 사귀고 일이나 취미 등에서 자신이 가진 센스의 극한까지 맛보는 이른바 구도자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 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도자의 뜻을 찾아보니까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 비슷한 말로 길을 찾는 사람. 그리고 제가 종교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계속 꿈꾸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초반부니까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만 제가 공유 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 모임도 해서 우리 대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HSP로서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금 정리해 왔거든요. 혹시 저부터 힌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1번 변수 막기. 변수를 최대한 제가 막을 수 있는 변수들을 막아보는 건데, 그게 하나가 카카오톡 알람 꺼두기. 저는 카카오톡 알람 꺼놓거든요. 일단 제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어서 가능한 것도 있고, 여기 추천 직업에도 회사원보다는 프리랜서가 좀 더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제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 시간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조금 아무래도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뭐 제가 이거를 듣는 분들한테 당신은 HSP니까 회사를 그만두세요 이럴 순 절대 없고요.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또 그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알람을 꺼두고, 저는 사실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도 제가 괜찮은 상태가 아니면 상대방을 해코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상태일 때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는데 출퇴근 시간 피하기? 여기 써있기로는 정보량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정보량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에너지를 쉽게 뺏길 수가 있대요. 완전 공감했어요. 저는 백화점 식품관이나 아울렛 같은 데를 잘 못 가거든요. 왜냐면 조금 다니면 금방 에너지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체력이 너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보량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인지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공개하고 싶지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인간관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스트레스 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잘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어느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이제 계산할 때가 돼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언니는 더치페이 싫어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밥값이 아까운 사람을 안 만난 지 꽤 된 것 같아요. 큰 지출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많이 만날 때가 있었나. 어쨌든 사람을 많이 만날 때의 지출과 사람을 많이 안 만날 때의 내가 사는 지출은 사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내가 밥값을 낼 때 아까운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상황상 눈치껏 제가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밥값 아까운 사람을 안 만나는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알아차렸고, 네 번째는 감정 알아차리기. 제가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뭔가 그러면 이게 뭐지? 구체적인 단어로 조금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인지.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 같은데 괘씸해서 그런 거야.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얄미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조금 더 단어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기록합니다. 감정 기록. 간단하게. 어렵게 하면은 자꾸 빼먹고 해가지고 쉬운 방법을 찾았는데, 이 얘기 진짜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무디라는 어플이에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보이시나? 이렇게 감정을, 하루하루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여기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오늘 여기 플러스 누르셔서, 이렇게 감정을 고르는 거예요. 오늘 뭐 재밌었으니까 설레.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내용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고 저장하면, 이제 감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오늘 하루는 기분이 안 좋았어서 나는 쉽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인가? 난 좀 맨날 짜증이 나 있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한 달로 모아보면 이날은 조금 그랬네. 어쨌든 한 달을 모아보면 생각보다 내가 맨날 기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있고 왜 기분이 좋았는지 사진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추천드려요. 일단 시각화해서 제 감정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크고요. 오늘 내가 좀 뿔다구가 나서 막 화난 표정 이모티콘을 썼어도 한 달로 봤을 때는 이런 날이 많지 않았어라는 거를 깨닫는 게 조금 이건 HSP가 아니고 그냥 저처럼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이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또 말하면서 흥분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이거 속닥속닥 아니고 완전 수다수다라고 자꾸 속닥속닥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또 그래버렸어. 아무튼 그 다음에 6번째 아침에 출근 전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만나기 전 나를 위한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은 꼭 보냅니다. 저 혼자만을 위한 시간. 집에서 그냥 명상은 저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명상인가? 아침에 멍 때리고 있는 것도 명상이라면 멍을 좀 때리긴 해요.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고 멍 때리고 할 일 좀 정리하고 감정 일기 같은 거 좀 쓰고 핸드폰 알람이라든지 핸드폰 확인하거나 이런 거를 꺼두고 저 혼자한테 30분 정도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상하고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북어이크 와서도 그렇고 이제 손님들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그렇고 당연히 타인이 제 맘 같을 순 없잖아요. 타인도 타인의 바이오리듬이 있으니까 그날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좀 툴툴대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을 만나도 제가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분에게 베풀 친절이 남아있어. 나한테 친절했으니까 나한테 먼저 친절했으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아침에 좀 두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요새 망가진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 저처럼 조금 기복 있고 예민한 사람은 루틴이 있으면 꽤 좋긴 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루틴 없어도 잘 가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루틴이 있으면 루틴에 의존해가지고 조금 버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루틴이 있어서 내가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분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살짝 잡아주는 그런 게 이제 루틴이 좋아요. 운동 루틴이라든지 밥 먹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루틴이 있으면 좋은데 요새 조금 루틴이 한번 좀 엉키고 나서 다시 잡아가는 중이어가지고 그게 저도 요새 조금 어렵고 올해는 꼭 다시 루틴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몇 분 얘기했죠? 오늘 30분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볼게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몸과 마음이 평온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What? 안 눌렀어? 진짜로? 아니잖아. 거짓말. 학원에 가서 소음이 조금 더 없는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다음에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에 열심히 해볼게요. 와, 나 이어폰 끼고 열심히 했는데 미치겠다. 이거 엄청 뭐야? 제발.